안녕하세요, 지능남자입니다. 오늘은 현장 소장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장 소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설계자도 아니고 시공사 대표도 아니고, 그렇지만 현장의 모든 결정을 실시간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 도면을 해석하고 공정표를 작성하고 자재를 발주하고 인력을 조율하고 안전관리, 그리고 심지어 민원 처리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실수를 하거나 기준이 없으면 현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현장 소장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보시면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된 걸로 봤을 때 30억 미만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3년 이상은 되지 않았지만 중급 기술인 이상이거나 자격증에 관계없이 초급 기술인인데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3년 이상 된 초급이라면 30억 미만까지는 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만약에 건설 공사를 의뢰를 하셨는데 현장 대리인이 배치가 됐는데 우리 현장에 배치된 사람이 초급이다, 그럼 조금 불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 초급이라 하면은 경력이 짧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종류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30억 이상 100억 미만까지 공사하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은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 또는 산업기사 취득하신 다음에 해당 직무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아니면 고급 기술인 또는 자격증에 관계없이 중급 기술인이지만 해당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30억 이상 100억 미만까지 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 기술인인데요. 고급 기술인은 구간이 나뉘는데 100억부터 300억, 300억에서 500억 이렇게 구간이 한번 나뉘어요. 쉽게 생각해서 고급이면 500억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억 이상 700억까지는 특급 기술인, 특급이면 700억까지 공사가 가능하시고, 고급이면 500억까지 공사가 가능하시고, 중급이면 100억까지, 초급이면 30억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술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이 시공을 하시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격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이외에 주의하실 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현장 소장의 4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번역가이자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되는데요. 도면이나 시방서를 장비기사나 조공, 건축주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누가 와도, 어린아이가 와도 현장에 대해서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현장 관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표를 최적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원가 관리와 예산 대비 현장의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공정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이 지출이 될지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날짜별로 공사도 진행이 되고, 업체에 나가는 비용도 저희가 기성금 입금 받는 거랑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현장에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고요. 현장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면을 철저하게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자재와 나쁜 자재를 구별해서 자재가 잘못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반품을 시키고 새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현장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는 소장이어야 좋은 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안전에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말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선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해빙기나 우기나 혹서기 이런 위험 리스트를 작업 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최근에는 작업자들에게 매일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어서 그날 작업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세요 하고 안전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장은 결국 사람이 완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첫 차로 출근해서 막차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시점, 위기 때는 정확하게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현장 소장은 땡땡땡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시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현장 소장은 설계를 현실로 바꾸는 최종 결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현장 소장의 5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보다는 공기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작업자가 다치든 말든 마스크를 꼈든 말든 밀어붙이는 거죠, 무조건. 공사에 관련돼서만 밀어붙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현장 소장은 나쁜 현장 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면을 보지 않고 맨몸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작업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그게 작업이 되죠? 작업이 됩니다. 그래도 대신에 짓고 나면 집이 어설픈 부분들이 생기죠. 도면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당연히 많죠. 도면이
직원이랑 상이하게 시공이 되면은 반드시 보고를 하고 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컨펌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장 여건이 이러니까 여기 기둥 사이즈 늘려버리고 저기 걸레바지 빼버려.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도면이 없이.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요. 건축주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공하기. 도면을 대충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시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분쟁이 나면 현장 소장이 책임을 다 지나요? 현장 소장은 책임을 거의 안 지죠. 현장 소장도 월급을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그건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근데 만약에 뭐 면허를 대여를 했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은 마진이 현장 소장 거다 하면은 현장 소장이 부담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리스크는 전부 다 회사로 귀속됩니다. 회사에서 하는 덤탱이 쓰니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회사는? 그런 사람을 쓴 게 잘못이고 그걸 감시할 수 없는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 잘못인 거죠. JNI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은 시스템을 많이 발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깨져가지고 나도 그 소장 하나 잘못 써가지고 20억 까졌잖아. 네 번째로는 협력업체한테 뒤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현장 소장들도 거르기도 참 어렵고, 현장 소장이 뒤로 돈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현장 소장한테 업체 선택 권한을 주면 내가 너 이번에 공사 줄 테니까 2천만 원에 계약하면 나한테 뒤로 한 100만 원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업체한테 공사를 주면서 자기가 뒤로 챙기는 거죠. 저는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으키면은 바로 해고해요. 근데 그게 뒤통이 나나요? 사람이 하는 일은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금전으로 저한테 신뢰를 이루면 저는 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단칼에 집에 보내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장 소장이 자재를 발주하고 그 자재를 자기네 집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를 100장을 시키고 20장은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우리 집으로 가고 현장에 필요한 80장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단열재 20병은 어디다 쓰는 거죠? 따로 뭔가 집에 보수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소규모 현장을 따로 맡아서 하거나 자기 현장에 쓰려고 아니면 다른 업자한테 팔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기록하지 않는 현장 소장님을 나쁜 소장의 예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고 무슨 협의를 했는데 하나도 기록을 안 하고 말로만 얘기를 한 다음에 기억을 못 하죠. 나중에 가면. 저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일처리 방식이 잘못돼서 기록한 게 없다 보니까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는 소장님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나쁜 소장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에서 정말 중요한 현장 소장의 자격 요건과 좋은 현장 소장의 특징과 나쁜 현장 소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현장 소장과 나쁜 현장 소장의 유형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